아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막 특방 요구도 하시고 막 분해갖고 어쩔 줄을 모르고 욕 좀 해달라고 네, 하시네요. 여의도 가신다고 하는 분도 있고 단계 닫았다고 또 항의하시는 분도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너 찬성했어? 해서 확인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송 작가가 가장 나쁘게 예측했던 3번 예측이 또 맞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배심표가 엄청 실에 많이 나왔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언론들이 신났어요. 녹아났어 아주 그냥. 찬성이 많이 나왔다, 정치적 위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어제 표결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를 잃고 둘을 얻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진정하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걸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화는 어제 많이 냈잖아.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타임인 거예요. 일단 주말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그 부결시켜 줄 테니까 나중에 내려놔라. 당대표 내려와라. 네. 내려오고. 심지어 서른이는 며칠 날 내려와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던졌다는 놈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왜 내려오라고 했냐면 이거 비대위로 가가지고 비대위에서 공천하면은 그냥 있는 사람 그냥 바로 공천되거든. 그러니까 자기네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주말에 이걸 노했다는 거죠. 그렇죠.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우리는 불안해했잖아요. 혹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대인이어서 저들의 저걸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노했다라는 게 너무나 그렇죠.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했잖아. 차라리 찍어 가서 찬성표에 찍어 이 새끼들아. 찍어. 우리가 이제 네 대가리 찍을 거야. 네, 아주 그 명언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책임지고 대가리 찍으세요. 알겠습니다. 송곳이 내가 사드리니까. 수박 부위는 족족 대가리 찍을 이제 때 끝났지 수박 뭐. 하겠습니다. 뭐 언론에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하는데 저는 수박들이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봅니다. You die. 끝났어. 근데 끝났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원욱이 나서가지고 아우 단체 행동 한 적 없다. 절대 우린 탈당 안 한다. 이러고 몸을 사리고 있어요. 이러라고. 그래, 시원하게. 어차피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작할 때부터 얘네들도 단체 행동을 통해 가지고 액션을 취하는 데는 성공을 했으나 가결이라고 하는 그 소기의 성과를 못 얻어낸 거죠. 자, 이제 숫자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이게 297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148표, 그러니까 149표가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과반이 나와요. 네, 과반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48표가 나와야 되는데 138표를 얻어낸 거예요. 자, 반대가 이제 그 반대 결과를 낸 걸 보면 우리 쪽에서 우리 169명 중에 약 31표, 약 31명 정도가 이탈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만일에 국짐에서 반대표를 던져줬거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무소속이나 믿고 있었던 무소속들 안에서 어떤 반대표가 나왔다 그러면 최대 많이 봤을 때 38명까지 이탈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저쪽에 있는 우리 스파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한 35명 정도가 수박인 것 같다. 왜냐면 이제 그쪽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 우리 수박 숫자를. 하태경이가 35명 정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거의 근접하는 거 보면 35명 수준인 것 같아요. 계산이 됐나 봐. 계산이 다 돼 있죠, 걔들은. 명단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하에서, 놀라운 건 말이죠. 이게 만일에 31가 이탈했기 때문에 얘네기 저쪽 가서 찬성 찍었으면 가결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찬성으로 건너간 놈들은 따져놓고 보니까 17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반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찬성으로는 건너가지 않은 애들이 이 무효표와 어떤 기권표를 합친 20표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의외로 우리 쪽에
35명 정도의 수박이 이걸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권표가 무효표가 많이 나온 거는 전부 다 수박들의 기권이나 무효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즉 저쪽 안에서도 기권이나 무효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라. 그러면 왜 저쪽 애들은 일치 단결해갖고 못 찍었냐는 거지. 우리 쪽도 못했는데 우리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인 어떤 그 입지를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 같이 정말 공천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애들이 지금까지 납치계나 기존에 있는 4호선 지금에 있는 수박 중진들이 내가 니들 공천 책임질게 라고 얘기했는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얘네들이 별 힘이 없어 보이는 느낌인 거거든. 또 당 지도부도 전혀 그게 안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가결로 갔다가 이게 정말 가결이 돼버리면 내가 색출당해갖고 그냥 버려지겠구나라는 걱정 때문에 기권이나 무효를 고의력으로 던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저쪽 편에서 기권이나 무효를 던진 애들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구속이나 뭐 제명을 통해 갖고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치면 지금 윤핵관과 윤석열이 더 날뛸 게 뻔해 보이거든. 그러면 오히려 총선이나 이런 때에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을지도 모르니까 윤핵관에 속하지 않는 지금 국짐에 있는 의원들은 이재명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재명이 꺾이는 순간 윤핵관 승이 너무 자명해질 거예요. 그리고 윤핵관의 100% 장악이 가능해질 그렇죠. 거니까. 윤핵관의 세상에 오면 본인들도 이재명과 특별히 운명이 다르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빨간색 입고 있어요 라고 해서 보호해주는 집단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수박들이 단체 행동을 시도하였으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을 못 시킨 데에는 이 기권이나 무효표로 넘어가 버린 이른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양쪽 측에 있는 의원들의 숫자가 상당하다는 거. 20표면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전체적인 그 가부 투표를 놓고. 그리고 이 20표는 앞으로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수박이 이게 저쪽 가서 적극적으로 찬동한 17놈만 찾아내고 목을 쳐버리면 절대 배신 때릴 사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쪽에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야. 근데 이게 20명이 넘으면 가반수를 잃는데 지금 우리 계산으로 따져봐서 17명 정도, 최대로 봐서 17명 정도라고 따져놓고 보면 이 새끼들은 찾아서 출당 제명 내지는 공천 배제를 확실히 시켜버리는 게 맞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된 애들도 있고 확인 안 된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의구심이 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프레임을 민주당이 짜고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프레임을 짜서 이제 그 프레임을 끌고 나갈 때가 됐어요. 자, 오케이. 경과 안농훈이가 짠 프레임 한번 받아줬어요. 체포동의안 붙여줬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또 구속영장 발부할 거야? 이딴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우리 그때 또 하면 되지. Oh no. 그때부터는 자, 안 들어가. 안 우리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케이. 야, 지금은 우리가 받아줬는데 지금까지는 받아줬어. 니들이 어디까지 가나 보려고. 근데 니들은 대화로 안 되겠다. 말로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원칙 아래에서 니들이 치고 우리가 받고의 수준이,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쌍방이어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는 걸 우리가 받을 이유는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아예 안 받아야 돼요. 하나도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짠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되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아예 프레임 자체를 깨야 돼. 우리는 그 프레임 필요 없고 우리가 짠 프레임에 니들이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붙어볼래 안 붙어볼래? 즉 반대하는 이번에 138명의 의원들이 다음번 투표에 참가를 안 하면요. 아니 그러니까 표결에 붙이지 마요. 표결에 붙이기 위해서 수박들은 지들 스스로 당론을 깨고 가갖고 거기 가서 표를 던져야 돼요. 그러면 대놓고 나는 국짐 이중됩니다는 확인해 주는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 절대 그런 짓을 못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그 야당으로서
여소야대 국면 하에서 그나마 지금 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150표를 잃게 된다고 치면, 과반수를 잃게 된다고 치면, 이로 인해서 민주당의 어떤 전투력이 크게 떨어질 우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럴 수 있는 애들이 17에 그치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150석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현재로서는. 네. 거기에 그렇게 된다고 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금 있는 수박 애들한테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하고 협치는 없다는 거야. 내가 처음에 협의한다고 했을 때 그때 당 중진부터 시작해갖고 서른 같은 애들이 나서가지고 압도적으로 가결될 수 있게 된다라는 방식으로 꼬실 때 나는 이게 찜찜했어. 세상에 정치가 애들 그 눈깔 사탕 받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설 용돈 뺏는 것도 아닌데 내가 너 대학 갈 때 줄게 하고 지금 이 돈을 받아가는 상황에서 과연 이 돈을 내줘야 되나 생각이 있었는데 지들 입으로 그래서 압도적으로 해준다고 부결시켜준다고 심지어 당 고문들까지 왔고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한 고문들끼리 모여갖고 이 대표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나가 이게 사실은 안 받을까봐, 투표장에 안 들어갈까봐 어떻게든 이 투표를 이게 성사시키기 위한 장난질이었던 것 같아. 그때부터 이 새끼들은 애초에 찍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끌어들여갖고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픈된 그 무기명 투표. 사실 이게 전자투표했으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무기명 투표를 해갖고까지 비밀주의를 졌는데 20명이 이탈해버린 거야, 결과적으로. 우리 쪽이든 저쪽이든 합쳐서 20명이 이탈해버린 거고 이게 부결을 만든 거예요. 결국 180석 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139석입니다. 그렇지. 결국. 우리는 사실 따져놓고 보면 139석이었던 거야. 다만 20표의 저 표가 앞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 건데, 자, 저 새끼들이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줏대 없는 그 초선 의원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개혁과 좀 더 전투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라고 이 정책 못 드러내요.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일단 17을 찾아라. 대충 17, 근데 17명 찾으려고 하는데 한 30명 넘게 있거든요, 지금. 아니, 이게 30명 넘게 있는데, 일단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 17만 찾아갖고 먼저 정리를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숨어. 이제 더 이상 대가리 안 들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의심스러운 놈들이 많아. 우리 고밀정도 한 소리 했잖아요. 진짜 이상해. 당 지도부에 대한 경고라고. 그러니까 고밀정은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거는 주변에 있는 최고위원들한테 안 뒤질라고. 그렇지. 나도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 거였고 내부 총질할 때 되니까 역시나 저쪽 편에 붙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이제는 절대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너무 어제 딱 보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리 걱정하고 알겠어.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측근도 아니고 이런 거 알겠어. 근데 당원들이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좀 그럴듯한 걸로 하란 말이지. 우리한테 설득이 돼야 되잖아. 근데 한동훈 쇼가 어제 뭐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어. 아니, 15분을 발표를 한 난 래퍼인 줄 알았는데. 그냥 쇼만 했어. 난 래퍼인 줄 알았어. 그거를 숨도 안 쉬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읽어 나가면서 이게 뭐랄까 그 어디 베껴온 놈이나 준비 제대로 안 한 애들이 빨리 그 시간 모면해 보려는 것처럼 그냥 원고만 보면서 달달달달 읽어 내려가는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랩하는 수준으로 짓거리는데, 그러니까 아무 진짜 증거가 혐의도 하나도 없잖아. 없고. 혐의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보험 이거- 약관 읽는 것처럼. 이거는 당대표에 대한 거 때문이 아니라 네.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생쇼를 시장의 했어, 대를 그냥. 한다는 이재명의 거야. 범죄 혐의는 없고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 그러면서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1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죄가 된데. 야, 삼성은 지금 200만 원짜리도 아니. 2만 원, 5만 원에 줘,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뭐 사무 리스크가 있는데 그 피해자가 누군데? 라고 했잖아. 없잖아. 근데 한동훈은 성남 시민이 피해자래요. 돈도 나눠주고 터널도 뚫어주고 공원도 만들어줬는데 성남 시민이 피해자야? 아니, 아휴. 유사일의 최대 범죄와 피해래. 근데 반대로 유사일의 최대 배당과 이득을 얻어온 공사가 유재면, 그럼 대한민국에는 모든 행정직들은 다 매임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훈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민주당 사람이라는 작자들이, 의원이라는 작자들이 그 국민들이 투표해줘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한동훈 장관의 그거에 그래? 그럼 우리는 저희가 말도 안 되든 말도 모르겠고 우리는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천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표는 구속돼도 돼. 구속. 이게 말이 돼? 나만 공천받을 수 있으면 당 따위는 어떻게 돼도 좋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그래 그래야지 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면 그래 뭐 그게 뭐 수박이든 비명이든 반명이든 알겠는데 인정을 하겠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데다 여기 표를 꽂으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에서 반대표를 해가지고 대표 구속하라까지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말이 되는 거에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든 말이 안 되는 거든 자기가 살아야겠다는 것밖에 없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인간으로도 최악의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 세금으로 월급 주면 안 된다. 의의도 없고 거짓말쟁이인 거야. 부결시켜준다고 약속을 하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들어갔으면 부결을 시켰어야지. 긁고 난 다음에 딜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한동훈한테 다 가서 또 뭐라 그럴 거야 얘네들은. 아니 우리 쪽에서는 충분히 반란표를 동원해줬는데 왜 니네 쪽에서 100% 안 찍어준 거야? 라고 고민을 때리고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자기 있는 당 대표를 구속시켜도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뒤통수를 때리든 누가 지지자들이 뭘 하든 말든 내만 살면 된다 해가지고 딱 힘을 보여줬잖아.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라 그래 이제. 이거 없애야 돼. 자 이제 니네 우리 공천 필요 비겁한 없고 놈들. 민주당 안에 해당 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서 왜냐면 이거는 약속을 깬 거잖아. 당대표와 국민들을 상대로 했던 당 지도부를 상대로 했던 약속을 깬 거기 때문에 이거 색출해서 니들 출당해 나가. 내지는 제명시켜버려야 돼요. 이런 인간들은 내 주변에 있어도 싫어요. 근데 이런 인간들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해? 국민을 대표해서 뭘 해? 이런 인간들이 인간이 아닌 겁니다. 자, 기각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인용이 안 되자마자 동아에서 단독으로 동아는 또 아시죠? 우리 낙지계의 어떤 친낙계의 대표적인 기관신문 동아에서 바로 검찰발 뉴스를 때립니다. 검찰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얘기가 나와요. 대북 송금 의혹을 가지고 이재명을 영장 청구한다고 동아 단독을 썼습니다. 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서울중앙지검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및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이거는 더 심한 거지.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그래서 기소를 해놓고 지들끼리 소장을 만들어갖고 언론 프레임만 계속 하겠다는 거고, 자, 앞으로 구속영장을 치는 사유는 이건 이제 불구속으로 돌렸기 때문에 같은 걸로 안 치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대북 송금건으로 해갖고 이걸로 해서 구속영장을 쳐서 다시 한번 체포 부결을 한다는 거예요. 제목이 바뀌었네. 내가 가지고 왔을 때는 대북 송금 의혹 영장 청구할 뜻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링크 타고 갔더니 대장동 의혹 기소네? 네. 이건 또 뭐야? 또 빠졌어. 대북 송금 의혹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도. 야, 이씨, 어쩐지 이상하더라, 내가. 나 진짜. 결국 아유. 송 작가가 썼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데 계속 삐걱삐걱 한 거예요. 사실 이번에 진짜 얘네들이 122표 저기만 단돌이 했으면 가결시켰습니다. 150표로.
근데 지들도 단도리를 내부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다음에 대북송금을 끌어다 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체포동의안으로는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리한 소송전과 언론전을 펼치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다음에 또 뭐 하고 대북 송금으로 뭐 하고 하면 체포동의안 하면 진짜 안 가고 가는 놈들만 잡아 쳐내요. 그래. 아니, 없애면 돼. 참가하실 분들은 하시라고. 하지만 안 할 사람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자고. 왜냐면 단체로 가자는 거 아니야. 가고 싶은 사람은 가는데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는 쪽으로 진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니들 중에, 나는 꼭 가서 이재명 반대표를 던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기 참석해갖고 반대표 찍을 거 아니야. 찬성표 찍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놓고, 정치 생명 끝나는 거지, 그거는. 검찰 시다발이라는 걸 자기가 이제 인증하는 꼴인 거죠. 그렇게 되면 표결하고 들어가는 놈이 범인인 거야.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수박을 안고 가자 내지는 다 가족인데 가족 안에 다른 소리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뜨뜻미지근한 지도부의 그동안의 일종의 억지 춘향스러운 안고 가기 포션에서도 이제는 프레임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강경하게 나가잖아요. 그럼 무슨 권력 독재다, 무슨 당을 사당화했다, 어쩌다 또 이지랄 떨 건데, 아니, 니들 기껏 안에 있어봐야 17에서 31야, 니들. 당 안에서 지금, 이번에 준동하고 있는 세력들의 총수가. 그러면 31 때문에, 나머지 있는 138명이 니들 의견을 받아줘야 되는 거야? 이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의회에서 우리 38명을 어떻게든 살려내라! 아니, 우리 31명을 어떻게든 살려내라! 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해당을 하는 니들을 안고 가야겠냐고, 민주당이. 근데 이재명 대표가 77.77%로 이겼잖아요. 당대표 됐잖아요. 나머지 보면은, 나머지 23%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몇 명 더 늘어난 거야. 그렇게 치면. 거기 당대표, 이재명 대표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세력이 최소한 23%는 있었던 건데, 거기서 보면은 그 비율로 보면 한 38명쯤 되는 게 맞긴 맞아요. 자,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개별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정리된 명단이 나올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할 건지, 출당 조치를 할 건지, 아니면, 대놓고 인민재판을 할 건지, 여론에, 아니면 이 사람들을, 또다시, 타일러가지고, 아유, 그건 안 되지. 고쳐줄 건지, 이제는 그거는 끝났지. 선 그러니까 넘었지. 난 당원들이 용서 안 할 거야. 그건 선 넘었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번 일을 통해갖고, 이 새끼들 뒤통수 진짜, 세게 치는 새끼들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지지. 이제 더 이상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나가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만 분노하시고요. 분노할 거 워낙 많으니까 다른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물렀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장경태 의원하고 전부 다 혁신위원회 하고 있잖아요. 2년 동안 뭐 했냐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안 한 면이 있죠. 당혁신위원회에서 회의는 했지만 결과를 안 내놓은 편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수박들 달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 같이 가자고. 어쨌든 같은 당이니까. 동반의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고 이젠 그럴 필요 없다고 봐집니다. 근데 이렇게 아예 대표 구속까지 시키라고 이 말도 안 되는 걸 구속까지 시키라고 나온 마당에 이제 혁신안 발표해가지고 공청회에서 걸러내면 됩니다. 이거 아까 무슨 인민재판이라는 게 필요 없어. 그냥 공청회에서 가르면 돼요. 공천은 세게 하면 됩니다. 아니 등 뒤에 칼은 쥐가 꽂고 나는 손이었어 라고 말하는 거를 누가 받아줍니까? 이미 칼 맞았는데.